안녕하세요. 우리 2단원 생명윤리에 대한 후반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파트죠. 우리 생명윤리에 대해서, 동물 실험의 찬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성윤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동서양의 생명관, 생명윤리 문제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동서양의 생명과부터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동서양의 생명과는요, 우리가 앞서 삶과 죽음의 윤리, 또 자살에 대한 윤리적 쟁점을 살펴보면서요, 사상가들에 대한 생명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불교부터 보시면 모든 생명은 그저 연기를 바탕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모든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기에 자비를 베풀고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의 관점에서 보시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 죽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도가의 관점이었죠. 그것까지 기억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도가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인위적인 조장, 인위적인 개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신 중심이죠. 그렇게 본다면 신의 피조물인 생명에 대해선 존엄하게 여길 것이고요. 네 번째 칸트에 대해서는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유용성을 가져다 준다면 생명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하는 걸 허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윤리 문제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크게 동물복제, 인간복제, 유전자 치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선생님이 최대한 압축을 했습니다.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와 관련해서는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요, 뭐 토론에 대한 쟁점, 토론에 대한 주장, 혹은 찬성과 반대측 논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압축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 시험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돼요.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게 되고요. 좀 더 딥하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살펴주시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이랑 동물복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동물복제 찬성층 농경, 당연히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고요, 희귀동물을 보존할 수 있고요, 또 멸종동물을 복원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찬성층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측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야, 또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동물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에 해당해 라고 반대측 논거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인간 복제는 크게 배아 복제와 개체 복제로 나눠서요. 배아는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체 복제는 새로운 인간 개체를 탄생하는, 하나의 개체를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아 복제 찬성층 입장에서는 난치병 치료가 가능하다. 반대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아 실험 연구를 할 때요, 많은 수의 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성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침해할 수 있어, 이렇게 반대측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우리 핵심 포인트를 보자면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논거 크게 네 가지가 시험 문제로 잘 나오게 됩니다. 서술형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종의 구성원, 그리고 잠재성, 그리고 연속성, 동일성,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아라는 건 인간 종의 구성원이고요. 또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기도 하고요. 인간으로의 연속된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배아는 인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도 기억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체복제의 찬성층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난임 부부들에게 자녀 출산의 희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족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반대측 논거로 활용 가능하다라고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유전자와 생식세포로 나누게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그냥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층 논거로는 우리가 선천적인 유전질환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고 예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층 논거로는 우생학, 질병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요. 생식세포를 조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월한 유전자를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동물 실험의 찬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게 될 텐데 선생님 일단 별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라 함은 생활관리의 킬러 파트 중에 하나죠. 환경윤리라고 불리는 인간중심주의,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그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은 인간중심주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동물중심주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관을 펼쳤고요. 그리고 아퀴나스는 우리 기독교 윤리관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자연법을 이야기할 때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 탐구까지 기억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앞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야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야수, 즉 동물을 이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데카르트는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물에 대해서 기계와 같은 동물 기계론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인간 중심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칸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칸트는요, 동물은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에 대해서 도구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동물을 이용하게 될 수는 있지만요, 우리가 동물을 잔인하게, 잔혹하게 다뤄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도덕적인 주체인데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훼손한다면 인간성 실현을 저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 의무를 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 중심주의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우리가 싱어와 레건의 두 학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싱어는 가장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싱어는 가수니까 가수는 공연을 해야 돼 공리주의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공리주의라 하면 행위의 유용성을 따지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동물은요. 그 중에서도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고감수 능력이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이거해서 즉 인간의 이익, 동물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아픔도 느낄 수 있을 거고 동물도 아픔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종차별에 반대하면서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싱어가 공리주의였다면 레건은 의무론적인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건 입장에서는 한 살 이상의 정상적 포유동물에 대해서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류는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인식하고 자각하고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 동물은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삶의 주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주체로서 의무의 관점을 취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동물, 한 살 이상의 정상적 포유동물, 쾌고감수 능력 플러스 알파를 지닌 동물은 의무로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짚어주도록 할게요. 싱어와 레건에 대해서 모든 동물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우리가 X라고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싱어는 모든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 대해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건도 모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모든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쾌고 감수 능력 플러스 알파를 지닌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동물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동물에 주의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성의 윤리적 쟁점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우리 에리 프롬은요, 사랑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저서에서 보호, 책임, 존경, 이해를 통한 우리가 능동적인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태도로 임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책임 있게 반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존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배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의 가치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성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는 크게 종족 보존과 관련한 생식적 가치, 그리고 감각적인 욕구에 의한 쾌락적인 가치, 그리고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라는 인격적인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성의 관계로 넘어가 보시게 되시면 크게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가 있는데요. 자유주의란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도주의는 사랑 중심의, 보수주의는 우리가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한 윤리 문제로는 이렇게 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 상품화, 우리가 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과 관련해서는 스스로의 의지와 판단에, 즉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 상품화 관련해서는 성을 사고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찬성과 반대측의 입장으로 나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차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성주의, 그 중에서도 배려윤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려윤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길리건이라는 학자랑 그리고 나딩스라는 학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배려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과 관련한 윤리, 그리고 남성과 관련한 윤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두 개는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과 가족윤리를 살펴보시게 되시면요. 부부윤리와 가족윤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부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통사에서는 남녀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부유별, 부부는 서로 달라야 된다. 그리고 부부 상경, 부부는 서로 존경해야 되고요. 상경여 빈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빈은 손님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서로 손님을 대하든 존경하든 태도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날에서는 당연히 고정적인 성역할이라는 건 없겠죠. 그래서 각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면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족윤리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부모 자녀 간의 자애와 효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자식들은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의 실천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자자유, 부자유친이라는 우리가 사자성어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요 선생님 형제자매에서는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 아래에 동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간이란 부모로부터 같은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요 형제자매를 일컫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우제공과 효제라고 이야기해서 형우제공이라는 건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 효제라는 건 부모에 대한 효도 그리고 형제에 대한 우애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는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어야 된대요.
일단 신약이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발 과정에서는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신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령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도 동물 실험을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만 고통은 악이므로 연구자는 동물에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 입장에서는 질병은 극복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이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그 질병의 종류와 증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 대한 효과? 그것은 의심스러우며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인간처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틀로 구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억. 우리 동물 실험은 그 목적이 선해도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동물 실험은 허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얘기했죠. 기억 지워주시면 되고요. 니은. 인간의 복지가 동물들의 이익 관심보다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허용한다. 동물 실험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동물과 공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에서는 동물은 그 질병의 종류와 증상이 인간과 매우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리을. 가나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위에서도 우리 고통은 악이므로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나에서는 동물 실험을 거부하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4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번을 넘어가서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요. 각자의 특성을 허용해야 되고요. 각자의 통합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래요. 우리가 에리 프롬 기억할 수가 있겠죠.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준다고 하는 행위는 활동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즐겁대요. 그래서 우리가 에리 프롬 이야기가 나온다면 보호, 책임, 존경, 이해까지 생각해 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기억부터 보시면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긍정하는 합의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겠죠. 서로의 개성을 긍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니은.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한다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디귿. 사랑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생동감도 고양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빠지는 게 아니겠죠. 참여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기억과 디귿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생명윤리를 마치면서요. 크게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거 그리고 내신에서 다루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하셔서 꼭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